안녕하세요. 이젤입니다. 애프터 이펙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전에 앞선 두 번의 강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카메라 뷰 조절과, 즉 다시 말하면 오빗 카메라 툴과 트랙 XY 카메라, 트랙 Z 카메라 툴, 그리고 그 오토 오리엔테이션 대화 상자에 나오는 오프와 오리엔트 얼런 패스와 오리엔트 투어드 포인트 오브 인트레스트라는 그런 명령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보충을 해드리는 강좌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정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컴포지션의 툴뷰를 어떻게 더 설정을 해서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메라 무빙 4번이라는 그런 영상 파일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그 사진 이미지를 360도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정면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무빙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갈 때 수평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회전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카메라 각도가 한 번은 낮았다가 한 번은 또 높았다가 이런 경향이 지금 보이실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카메라 뷰를 어떻게 또 구현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뉴 프로젝트 누르셨으니까 컴포지션, 뉴 컴포지션 누르셔서요. 마찬가지 카메라 무빙하고 하겠습니다. 카메라 무빙 이해하기. 자, 그런 다음에 320에 240, 그 다음에 스퀘어 픽셀에 30프레임 8초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OK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이것은 원뷰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배경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겠죠? 컨트롤 키하고 Y키를 눌러서 자,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배경은 위스는 200, 2000, 하이트도 2000, 그 다음에 뭐 픽셀하고 스퀘어 픽셀에 배경색은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OK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반드시 3D 아이콘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것은 투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뷰 호리젠탈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영문키 R키를 누르셔서 오리엔테이션을 270도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회전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다음에 다시 Y축 방향으로 살짝 내려주시면 되겠죠. 제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액티브 카메라고 이것을 탑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다시 배경을 눌러주시고요. 자, Z축 방향으로 조금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히 좀 내려주셔서 그 지평선이 보이는 것처럼 그 수평이 이렇게 보이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임포트 파일 누르시고 여기서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배경 위에다 올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것도 3D 아이콘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름을 이미지 1번으로 바꾸겠습니다. 1번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영문키 S키를 눌러서 스케일 값을 한 70%로 좀 줄여볼까요? 네, 좀 줄여주시고 그 다음 여러분 보실 때 이 Y축을 움직여서 이렇게 사진이 밑에 있는 배경의 그런 그 모양에 이렇게 삽입이 되지 않도록 똑같은 어떤 그 접점 부분을 찾으셔야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수평이 이렇게 있으시면 죄송합니다. 수평이 이렇게 있다면 사진이 그대로 요 위에 이렇게 사진의 끝부분과 그 다음에 이 배경의 이 접점면이 거의 비슷한 위치에 오도록 만들어 줄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을 탑뷰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것을 레프트 뷰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레프트 뷰로 바꿔주시고 난 이후에 이미지를 선택을 해보시면 이미지의 Y축을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접점면이 이 부분이 일치가 되도록, 즉 다시 말해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레프트 뷰, 라이트 뷰, 즉 이런 투뷰 또는 호리젠탈 투뷰, 버티컬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Y축으로 내려서 적당히 이렇게 위치를 잡아서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는 듯한 모양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좀 내릴까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셨다면 이제 카메라를 이용해서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의 앵글 각도를 높였다 낮췄다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의 New의 카메라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카메라의 그 프리셋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뭐 주셔도 상관없는데 약간 광각으로 이렇게 원근감이 좀 세지도록 하기 위해서 광각으로 해서 50mm 이하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카메라를 뒤로 살짝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카메라에서는 작업을 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레프트 뷰를 선택을 하시고 Z축이라고 나왔을 때 적당히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히 좀 빼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빼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카메라를 어떻게 할 거냐면 회전을 할 겁니다. 회전을 한다는 것은 360도 뺑 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60도를 돌리기 위해서 가장 적당한 뷰는 여러분 탑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탑뷰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포지션 값을 잡기가 좀 편하겠죠. 물론 레프트에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프론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좀 복잡하죠. 조정하기가. 그래서 이것은 탑뷰.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메라, 즉 실제로 액티브 카메라에서 360도를 돌려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설정 값들을 인위적으로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탑뷰나 아니면 프론트 뷰나 아니면은 라이트 뷰, 그 다음에 레프트 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의 포지션 값을 이용하셔서 이제 저와 같이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위치는 여기였지만 두 번째 위치는 여기에 이렇게 카메라가 위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이 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축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카메라의 포인트는 어느 쪽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여기를 맞추고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 앞에 있는 십자 포인트가 보이실 겁니다. 이것이 이 포인트 오브 인트레스트라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길게 해서 여기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제 포지션에 있는 여러분 스탑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1초 정도로 이동하고 뭐 1초 이상으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축으로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카메라 뷰가 이렇게 나오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항상 뷰 포트는 이렇게 맞춰지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X축하고 Y축을 같이 움직이게 그러니까 두 번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화면을 잠깐 보시게 되면 카메라의 이 사각 부분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X축, Z축, Y축이 나오지 않는 요 사각 박스 부분이 있죠. 거기를 선택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어떤가요? 자, 보시게 되면 여러분 정확하게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형태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3초 정도로 갈까요? 이번에는 어느 축으로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탑뷰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사각 박스를 잡고 어느 축으로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로 그 다음에 다시 4초 이상으로 움직이신 다음에 다시 여기서 Y축이나 X축이나 Z축이 나오는 상태에서 움직이면 그 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 알파벳이 나오지 않는 마우스 포인트에 그 사각 박스를 대시면 이것은 X, Y, Z축으로 인위적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다 만들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뭐 조금 더 뒤로 뺄까요, 제가?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6초 정도로 이동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원근감이 좀 있게 이렇게 나선 모양 형태로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돌아간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죠.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정확한 정원 부분이 원이 아니라 약간 찌그러진 타원 형태가 되겠죠.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프레임을 눌러서 키 프레임을 눌러서 그 프레임 가서 작업을 하셔도 되지만 일단 여기에 키 프레임이 보이실 겁니다. 이런 키 프레임들이 보이시면 클릭을 하나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핸들러가 보이실 겁니다. 핸들러를 이렇게 적당히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원 모양 형태가 정확하게 구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적당히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위치도 움직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잡아서 이것도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 이번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대충 근접한 그런 원 모양 형태가 구현이 되면서 회전이 되고 있는 것 360도 회전이 되면서
약간의 어떤 나선 모양 형태로 구현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2바퀴 이상을 돌리셔서 나선 모양을 더 많이 여러분들이 구부리셔도 상관은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현을 했더니 이것은 높낮이가 없이 그냥 그대로 수평으로 이렇게 어느 방향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완전히 돌아간 거죠. 근데 저희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죠? 다시 말하면 높낮이가 이렇게 360도가 돌긴 하지만 높낮이가 있는 것을 좀 보고 싶다 그러시다면 이번에는 탑뷰가 아니라 여러분 레프트뷰를 눌러주시면 되죠. 자, 레프트를 눌렀더니 여러분 옆에서 봤더니 360도가 이렇게 직선상으로 이렇게 회전이 된 걸 보실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저하고 같이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 프레임을 누르시고, 자, 보시면 요거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잡고 살짝 올리시기만 하시면 조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은 좀 더 올려볼까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을 좀 더 내려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보시게 되면 카메라가 한 번은 좀 높게 올라갔다가 한 번은 낮게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너무 많이 내려왔네요. 제가 이 부분을 좀만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땅바닥을 스치듯이. 그래서 회전이 될 때,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투뷰 호리젠털을 이용하는 이유가 이런 어떤 각도라든지 어떤 포지션이라든지 로테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액티브 카메라에서 작업하는 것보다 좀 더 능수능란하게 좀 쉽게 구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로 보이시잖아요, 그죠? 웹투뷰를 봤을 때 높이 조정을 할 수가 있고 탑뷰를 봤을 때는 그 포지션의 값을 우리가 좀 더 어떤 그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추구를 했을 때 좀 더 쉽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액티브에서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에펙을 좀 더 잘 하셔서 능수능란을 하셨을 때는 나중에 액티브 카메라 뷰에서 작업을 하셔도 구현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었을 때는 투뷰 호리젠탈 또는 투뷰 버티컬을 눌러서 레프트나 라이트 프론트 그 다음에 탑뷰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시면 구현이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의 오른쪽 버튼 눌러서 트랜스폼에서 지금 그냥 Orient toward point of interest라는 것을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항상 초점은 어디에 맞는다. 이 사진을 기점으로 해서 빙빙빙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을 제가 바꿔보도록 할까요? 이것을 오프로 작업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죠?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탑뷰를 한번 보도록 하면 이 모양 형태가 전혀 다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죠. 그죠? 카메라가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트랜스폼 눌러서 이번에는 오리엔트 얼런 패스라는 걸 눌러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죠? 실제로는 화면이 거의 그 사진이 첫 번째 화면에서만 보이지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메라의 무빙을 어떤 것을 초점을 해서, 왜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주인공 남녀가 있을 때 이것을 360도 회전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카메라 그 무빙 툴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만들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오리엔트 투어드 포인트 오브 인트레스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차를 운전해 가면서 앞에 나오는 화면처럼 구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럴 때는 오리엔트 얼런 패스라는 명령을 해야 되고, 난 그건 상관없고 무조건 카메라가 정면만 봐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오프라는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 무빙도 그냥 간단한 것이 아니라 상황 요소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설정 값을 변화를 시키셔서 작업을 해주셔야만 구현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3번의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해를 하셨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그 쉽게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해드렸지만 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궁금하시거나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은 쪽지나 아니면 메일이나 아니면 블로그에다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읽는 대로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무빙에 관련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